네, 먼저 서서 인사드리고 네,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렷, 경례, 네. 네,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장되시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첫선에 보이는 자리인데요. 먼저 감독님부터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께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 네. 예, 안녕하세요. 이웃사촌 감독을 맡은 이완경입니다. 7자하고 인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7번 방의 선물 이후로 7년 만에 내놓는 영화라, 관객분들께도 조금 죄송하고, 빨리빨리 좋은 영화 빨리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오랜 기다림 속에 나온 영화라, 긴장도 되고, 많이 떨리고, 또, 이렇게 낯익은 기자님들 뵈니까 또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오달 선배님께도 제가 너무 떨려서 제 옆에 꼭 계셔달라고 제가 몇 번씩이나 이제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서, 달수 선배님도 많은 힘을 갖고서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저희 15관에서 저희는 영화를 봤는데, 뭐 제가 연출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즐겁게들 보셔가지고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자분들은 어떻게 또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좋은 말씀, 좋은 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리고 옆에 계시는 오달 선배님은 제가 늘 라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라면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늘 질리지도 않고, 먹어도 질리지 않고, 그때 그 맛 그대로 또 나오고, 또 이렇게 먹다가 야 이거 살찔 것 같은데 라고 안 먹다 보면은 다시 또 땡기는, 예, 그런 느낌의 라면 같으신 분이라 늘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이제 연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달 선배님 또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유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은진 역을 맡았던 이유비입니다. 네, 저도 지금 막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요. 선배님들 덕분에 울다 웃다 할 수 있었어요. 기분이 참 묘하네요. 오늘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그럼 바로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에 계신 네,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BN스타 이남경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영화 잘 봤고요.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이웃 간의 도청보다 약간 좀 중후반에 갈수록 정치적인 얘기, 사회적인 얘기가 좀 강하게 나오는데, 그래도 좀 친근한 제목의 이웃사촌이라고 좀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배우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각 캐릭터들이 좀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연기를 하시면서 중점을 둔 포인트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릴까요? 네, 감독님 먼저 답변 해주세요. 7번 방의 선물에서 교정제도와 사법제도에 대한 부분을 꼬집는 영화가 아니었잖아요. 딸과 아버지의 교감과 사랑을 그린 영화였고, 또 제목도 그래서 사실은 7번 방의 선물이라는 또 제목이 태어났었고요. 이웃사촌 역시 1980년대에 좀 말도 안 되는 웃음과 또 말도 안 되는 울음이 교차하는 아이러니한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자택격리라는 부분과 같이 맞닿으면서 뭔가 아이러니한 느낌들을 재밌게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두 남자가 가족과
또 우정과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그 느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가 제목 자체도 그 영화에 대한 느낌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소탈하고 또 이제 친근감 있는 이웃사촌으로 영화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배우님들께서 캐릭터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잡았냐고 했는데 먼저 정우 배우님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이 대건이라는 캐릭터가 처음에는 굉장히 좀 냉철하고 마치 차갑고 또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가부장적인 좀 딱딱한 그런 캐릭터인데 점차 이제 옆집 이 이웃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사람 냄새 나는 그 인물로 변해가는데 그 모습들을 좀 폭이 좀 커서 처음과 마지막엔 아예 좀 그 뭔가 그 갑옷을 벗은 듯한 그런 느낌의 좀 사람의 좀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인물로 되길 바라고 그리고 연기했습니다. 예. 네, 이어서 오데스 배우님. 예, 그 이전에 나중에 물론 또 그 이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고 또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이웃의 옆에 이웃도 있고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뭐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외려 어떤 가족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뭐 그런 아주 그 평범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인물로 이렇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앞부분에 스포일러가 있어가지고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했죠? 네, 결말을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네. 네. 그건 뭐 알아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희연 배우님. 저는 약간 제 생각은 블랙 코미디를 많이 원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좀 이 악당이 좀 웃길까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너무 악하게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악하면 악할수록 웃기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악하게 보여서 다행인 것 같고 참 하여튼 악하게 보였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최대한 뭐 집중한 것 같아요. 어떻게 봐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리고 김병철 배우님. 예, 그 국가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좀 허술해 보이는 구석이 있어서 과연 이런 사람이 그런 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허술한 면과 그게 너무 또 과하지 않게 좀 잘 그 선을 잡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유비 배우님. 네, 저는 가족을 많이 사랑하고 아빠를 많이 생각하는 착한 딸이지만 또 강단이 있는 결정을 내릴 줄 알고 생각이 있고 네, 그런 캐릭터여서 그거에 중점을 좀 두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좌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하비앤 노이슬 기자인데요. 김병철 씨하고 이유비 씨에게 질문 드릴게요. 김병철 씨한테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작품들에서 주로 의로운 인물로 나오는데 본인이 어떤 매력이 그런 캐릭터를 제안받게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이유비 씨랑 김병철 씨랑 그 대면하는 장면, 그 장면을 좀 재밌게 봤는데 그 장면 촬영 에피소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죄송한데 그 어떻게 보셨다고 한지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잘 못 들어서. 그간 캐릭터 중에 의로운 약간 의로운 캐릭터인데 뭐 아닌 캐릭터도 하셨지만 정의로운 뭐 이런 정의로운, 맥락이신 네. 거죠. 아, 제가 그랬나요? 아, 예, 뭐 그런 역할을 뭐 맡겨도 소화할 수 있겠다고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고, 뭐 감독님이나 작가님들이 예. 아, 저한테 그런 모습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제 얼굴이 여기 붙이면 여기 붙고 저기 붙이면 저기 붙고 뭐 그런 자꾸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뭐 그런 면이 있어서 아마 제안을 주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이유비 씨와 그 대면하는 네. 장면, 음식이 나눠 먹는 나눠주는 장면에 대해서 먼저 예. 김병철 배우님 답변해 주시고 이유비 씨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 기억에는 특별한 에피소드는 전혀 없었고 너무나 아무 힘들이지 않고 연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 보기만 해도 저절로 그런 연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유비 씨를. 네, 이어서 이유비 씨. 네. 네, 극 중에서 이제 굉장히 노안 컨셉이시잖아요. 동생으로. 노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웃음이 터지는데 참고 연기를 해야 해서 초반에 저는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다음 질문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좌측에 계신 기자님. 네.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IMBC연의 김경이고요. 김병철 배우님께 또 질문 드리는데 유쾌한 분위기를 주도하셨던 캐릭터였어요. 특히 조연철 씨랑 염혜란 씨의 케미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세 분이 연기를 하는 장면에서 특별한 에피소드가 없었는지 애드립도 왠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사가 애드립인지 궁금하고 또 조연철 씨가 안 계시니까 그 오달수 씨 성대모사를 하는 게 진짜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진짜인 거 같이 들리셨나요? 어떠셨나요? 제가 좀 궁금해서 헷갈리셨죠? 그러니까 질문을 아마도 하셨겠죠? 네. 저도 진짜로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녹음하는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예.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냥 예. 네네. 저는 진짜 같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현철 씨가 잘했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도 뭐 별 위화감 없이 뭐 이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 조현철 배우와 이제 염혜란 배우의 어떤 그 첩보 작전에서 예, 그 에피소드. 집에 찾아가서 문을 이렇게 돌면서 서로 안 들키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 장면은 감독님께서 특별히 좀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연기자들끼리 모여서 뭐 동선을 좀 만들어 보고 장면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감독님 시나리오를 토대로 해서 염혜란 배우와 그 장면을 열심히 이렇게 숙소에 모여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염혜란 배우가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고 그래서 함께 잘 만들었었고 그때 좀 아쉽게 현철 씨는 같이는 그 자리에는 못했는데 촬영할 때 와서 처음부터 같이 했던 사람처럼 너무나 잘 연기를 해줘서 예, 그래도 좀 좋은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뒤에 계신 기자님. 네. 일요시사 함상범 기자입니다. 그 오달수 배우님이랑 감독님이랑 정우 배우님께 질문인데 오달수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서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시간 동안 되게 많은 생각이나 이제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섰을 때 좀 많이 무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소회 좀 들려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고 그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 대체 역사물로 보이거든요. 이 영화가 어떤 이의식 종제가 되게 연상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후반부 이제 결말 부분은 되게 실제 역사와 되게 다른 결론을 내셨는데 그렇게 이제 실제 역사와 다른 결론을 내리신 그렇게 방향을 트신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우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성장기 어떤 변화 내면적 성장과 변화가 있는 인물인데 그 부분에서 좀 어떤 스스로 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연기하는 데 있어서.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대수 배우님 먼저 네,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네. 예. 솔직히 아마 영화가 개봉 되지 못했다면 뭐 물론 날짜는 조금 남았습니다만 저는 아마 평생 그 마음의 짐을 아마 참 덜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영화에서 이렇게 보여지듯이 그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이제 그 동안에 그 제도에서 이게 우리 저희 가족들하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분들이 항상 옆에 늘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할까봐. 그래서 단순한 생각을 하려고 그래서 농사를 지었던 것 같고 가능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살자. 그리고 언젠가는 이 영화가 개봉될 날만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또 뭐 행운이 있고 불행이 있고 그리고 다행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정말 감사하고 너무 다행스럽게 앞으로 개봉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제 소회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그 평생 짊어지고 갈 이런 짐을 그래도 물론 좀 늦춰지고 시기도 별로 안 좋고 하지만 조금이나마 덜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다행스럽게 그리고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감독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980년대의 아이러니한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택격리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했었던 가족 간의 사랑, 또 이제 그 두 남자의 우정, 예, 뭐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사실은 80년대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슬쩍이라도 들여다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정세 또 뭐 경제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미술도 만들어야 되니까 또 음악도 해야 되고 그때 당시의 문화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에서 좀 투영이 되고는 있었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전혀 아니었었어요. 그냥 저는 가족 간의 이야기, 사람들의 따뜻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이라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결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의 정치하고는 전혀 다른 그냥 제가 느끼는 감정에서의 시나리오가 저도 모르게 그냥 움직였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현장에서 배우들과 디렉션을 하면서 나왔었던 좀 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면서 뭔가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투영이 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나 이 영화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그 느낌으로 보시면 조금 더 덜 즐기실 수가 있어서 그런 색깔을 보지 않으시고 그냥 교감과 소통에 대한 이야기, 이웃 사람들의 그냥 가장 그 솔직한 이야기다라고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예. 답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이어서 정우 배우님. 네. 예, 이 대건이란 캐릭터 자체가 워낙 그 감정의 기복도 있고 워낙 또 이 감정 씬들이 많아서 사실 처음 대본을 보면서 이 캐릭터를 내가 과연 잘 소화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시나리오와 이 캐릭터가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선배님들께서 그리고 동료 배우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배우들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면 외롭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고
작품에서 매번 작품할 때마다 혼자 딱 맞서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작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영화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근데 참 새로운 경험을 했었어요.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달수 선배님, 그리고 현장에 가면 언제나 내가 연기를 어떻게 하든 다 받아주시는 희원 선배님, 그리고 언제나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하는 병철이 형, 그리고 유비도 마찬가지고, 특히 또 그 중심에는 우리 이항영 감독님께서 정말 큰 힘을 주셨어요. 제가 좀 심적으로 힘들어하거나 안 그러면 좀 고민이 넘어서서 너무 좀 너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은 항상 그 현장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이 편안한 마음으로 연기를 할 수 있게끔 잘 지휘를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고, 배우로서는 참 이 경험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어떤 감독님과의 어떤 협업, 작업, 그런 귀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이 완성된 영화를 참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그 연기 장면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도 있고 좀 뿌듯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정우 배우님이 함께했던 배우들에게 공을 돌렸는데요. 나머지 배우님들도 좀 정우 배우님에 대해서 칭찬 한마디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오델스 배우님부터 한번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 씨, 그러니까 굉장히 물론 배우들이 역할을 맡으면 그 배역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연기를 해본 배우들 중에서 정우 씨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배우는 또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잘 못 봤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뭐 그럴 정도로, 그리고 감정도 너무너무 풍부하고, 뭐 왜 우니? 뭐 이럴 정도로 너무너무 후배지만 정말 좋은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희연 배우님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기할 때요, 뭐 이제 정우 씨가 제가 뭐 다 받아줘서 좋았다 하는데 사실은 같이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우라는 배우는 정말 항상 열려 있는 배우 같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연기할 때 늘 이렇게 의사소통이 굉장히 훌륭해서 언제나 편하게 같이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배우 같습니다. 네. 너무 정직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어서 김병철 배우님. 네. 꼭 해야 되는 거죠. 네. 힘들었던 점도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 캐릭터와의 공감대, 이걸 아주 넓게 갖는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와, 난 저렇게까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면서 좀 저 능력이 아주 탐난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함께 연기를 했습니다. 아주 탁월한 연기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유비 배우님. 네, 저는 뭐 정우 선배님도 물론 그러시고, 그리고 오달수 선배님도, 그리고 이완경 감독님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계속 모니터링 하시고 얘기 나누시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상의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제가 감히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거든요. 근데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제일 많이 배운 거는 책임감인 것 같아요. 이 역할을 맡아서 내가 이거를 정말 해내야 한다는 그 책임감을 특히 많이 배웠던 작품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3년 만에 보면서도 많이 배워갑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좀 뜻깊은 그런 작품인데 선배님들 칭찬을 제가 감히 네, 영화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감독님도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그 정우 배우와의 특별한 좀 인연이 좀 있었어요. 제가 데뷔할 때 정우 배우가 오디션을 그때 보러 왔었었죠. 공개 오디션이 있었었는데 지금 굉장히 내노라 하는 배우분들이 다 오셨었던 오디션입니다. 여러분들 뭐 찾아보시면 그 짤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정우라는 배우를 처음 봤었을 때 되게 이상한 친구가 하나 왔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었어요. 지금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마치 라이온킹의 심바 아이 같은 천방지축 같은 느낌의 정우에 대한 기억이 저는 굉장히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게 벌써 17년 전인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정우 배우가 성장해 나가는 부분들을 전 쭉 지켜봤었었죠. 그러면서 이번에 좀 순수함에 대한 부분들을 정우 배우와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품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정우의 연기를 보면 그 어린 시절에 라이온킹에서 심바가 결국 라이온킹이 되는 과정을 나는 지켜보고 있구나에 대한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배우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도 한 말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좌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인데요. 저는 감독님이랑 오달수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이 역사적인 배경 이외에도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충분히 말씀해 주셨지만 보도자료 보니까 이게 85년도가 배경이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실제로 귀국해서 가택 구금을 당한 우리가 다 아는 실존 인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화를 보면은 연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 실존 인물이나 실제 있었던 역사를 집어 넣을 때 어느 정도로 균형을 좀 맞추시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허구의 상상을 불어 넣으면서 이제 관객들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특히나 이제 코미디 장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오달수 배우님은 이제 그런 실존 인물이 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캐릭터라는 점에서 또 부담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계속 좀 진지한 표정이라든지 그 전작과는 좀 다른 또 연기 톤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연기 톤 어떻게 하셨고 부담감 어떠셨는지, 그리고 지난해 그 독립영화 촬영 소식 이제 알리신 적이 있는데 이 영화 이후로도 혹시 좀 후기에 계속 저희가 개봉작이라든지 촬영 소식 들을 만한 작품이 있으신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독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배경을 보면은 198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이야기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택격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와 닿았고, 와 닿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특히 연상되는 분이 뭐 한 분 계시겠지만 그 이외에 또 다른 분도 뭐 그런 자택격리를 좀 당하셨죠. 예, 그런 두 분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책으로 좀 읽기도 하고, 그분들이 겪었을 고초, 또 그리고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는 가족들에 대한 사랑, 또 그리고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제가 줄 수 있을 만한 톤앤 매너로 줄 수 있을까. 제가 정치 드라마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족 영화를 따뜻하게 보여주고, 또 이제 사람들 간의 관계와 소통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많이 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 스스로가 사실은 단절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나리오 쓸 때서부터. 예, 그러다 보니까 연상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도 그 연상과는 또 다르게 이야기가 좀 흘러가고, 예, 이런 부분들처럼 아마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초반에
아마 코믹적인 부분이나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배가시키려고 했었던 이유도 그런 정치적인 느낌으로 이 영화를 보시지 마세요라고 제가 그냥 익스큐즈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드리는 뭐 영화적인 메시지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어서 오달수 배우님. 예, 저는 우리나라 이 현대 정치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만약 1950년부터 이야기를 하면 6.25 있었고 60년, 70년, 80년 광주까지.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현대 정치가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열한다는 그런 그런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물론 제가 그 시대를 다 관통하고 살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듣고 또 배우고 뭐 이해하고 그랬던 시절도 있기 때문에 외려 조금 편견 없이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연기할 수 있는 감독님도 그런 걸 원하셨고 그런 걸 전혀 몰랐다면 역사나 뭐 10년마다 하열한다는 우리나라 참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죠. 그러면 제가 더 막 제 개인의 어떤 감정이 담긴 그런 연기가 자칫하면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감독님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은 관객의 몫으로 돌리자라는 게 어떤 연기에 뭐 주안점을 뒀다면 뒀다 그럴까요? 그런 거고 아까 다음에 차기 독립 영화를 이 복귀 전에 찍으셨는데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개봉 소식과 함께. 예. 독립 영화는 정말 간만에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나가가지고 새벽 1시까지 촬영을 한 하루도 안 쉬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줄 모르겠고 재밌게 잘 찍었고 향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제 5시가 다 되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기자님들과 영화를 보실 관객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여기 계신 기자님과 앞으로 보실 관객님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감독으로서 좀 이렇게 쑥스러운 말인데 그래도 제 영화니까 제 자랑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 영화 자랑해야 될 것 같아서 기자님들 좀 이렇게 지루하게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즐겁게 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 이웃사촌이 사실은 7번 방의 선물의 업그레이드 버전처럼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냥 제 마음 같아선 답답하고 또 허탈하고 또 힘들고 외로운 그 많은 관객분들이 그냥 백신을 맞듯이 이웃사촌을 보시면서 그 시간만큼 그냥 즐겁게 또 편안하게 그냥 마스크 잘 착용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해피한 영화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오 배우님. 네. 예, 정말 어떻게 보면 빛을 못 볼 뻔했던 영화인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스태프분들하고 우리 배우분들한테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디 우리 이웃사촌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은 배우님. 예, 저는 오늘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저도 물론 오랜만에 또 제 모습을 보는 거였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한국 영화에서 오달수 선배님을 제외한 영화가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선뜻 이렇게 딱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물론 많은 작품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그간 참 선배님께서 우리 한국 영화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랜만에 그 관객 입장에서 스크린에 나오는 선배님의 모습 보면서 참 반가웠고 그리고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좀 잘 보셨다면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고요.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건강하시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김희연 배우님. 네. 언제나 개봉할 때마다 늘 떨리는 마음이 한결같은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아마 계속 안 없어질 것 같습니다. 늘 막 계속 궁금해요. 이렇게 보신 분들이 과연 어떻게 보셨을까. 그래서 정말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이 늘 있어요. 하여튼 좋게 봐주시고요. 좋게 잘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병철 배우님. 네. 예, 기자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영화를 보시는 시간 동안만큼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영화 보는 동안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네, 예, 영화 보러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유빈님. 네. 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는데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희 영화 보시면서 정말 조금이나마 웃으시고 감동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정말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시길 바랄게요. 기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기자 간담회를 그럼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바로 포토타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들 잠시 내려가 있다가 다시 입장하도록 할게요. 먼저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